저희는 유니티 시뮬레이션 환경을 이용한 무인 자동차 학습 알고리즘 설계 및 구현을 한 K20의 김준범, 심은용, 윤태영, 한지훈입니다. 목차는 서론, 이론적 배경, Q테이블, DQN, 결론 및 제언으로 구성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인 AI는 로봇, 드론, 무인 자동차 등 여러 분야에 쓰이고 있는데요. 저희는 유니티라는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서 무인 자동차의 광학습을 이용해서 무인 자동차의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저희 연구에서 저희 트럭 보이시나요? 트럭에 설치되어 있는 저 5가지의 선이 보이실 텐데 저 선은 거리 감지 센서로 저 선의 거리를 측정하는 거리 감지 센서가 저 시뮬레이션 상에 저 5개가 배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트럭의 바퀴가 양바퀴의 토크와 바퀴의 각도를 조정하여서 트럭을 움직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트럭의 자율주행 알고리즘은 저희가 인공지능 강화학습을 이용하여서 만든 알고리즘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유니티와 파이썬을 이용하여서 시뮬레이션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저희의 연구의 목표는 저희가 사전 연구 때 만들었던 규칙을 집어넣고 또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정해진 답이 나오는 룰 베이스 모델이 아닌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에 따른 리워드만 설정해주면 알아서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모델 프리 강화학습을 이용해서 만든 알고리즘으로 만든 트럭이 이 코스의 장애물을 모두 피하여서 골인전까지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연구 과정에서 이제 학습을 한 이론적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화학습입니다. 사전 연구 때도 이제 조사를 했었는데 에이전트와 환경과의 그런 상호작용 환경 속에서 보상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개념을 학습하는 데 있어 오픈AI 지침을 이용하는데 이는 강화학습에서 이제 환경을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로 다양한 환경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 프로즌 레이크라는 환경을 주로 이용하였습니다. 이제 개념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첫 번째는 Q 펑션입니다. Q 펑션은 상태 S에서 이제 행동 A를 선택했을 때 보상의 기대값을 의미하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max Q 값은 어떤 상태 S에서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중에서의 최대의 Q 값을 의미할 수 있을 테고, 이제 이를 이용해서 이제 정책 함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상태 S와 이제 다음 상태 S 그리고 이에 따라 주어지는 보상을 이용하여 이제 관계식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앞서 설명드린 그런 관계식을 이용하여 이제 아주 조잡한 알고리즘을 하나 설계할 수 있는데요. 네, 이것의 수도 코드는 다음과 같고요. 이들을 이제 표로 정리하는 것을 바로 Q테이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 알고리즘과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처음에 찾은 경로만을 이동해서 최적화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익스플로레이션 문제에 대해 개념을 학습하였고, 입실론 그리드나 이제 랜덤 노이즈를 추구하는 방식 등을 이제 학습을 했습니다. 이제 수도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감가율이라는 어떠한 개념을 이용하여 미래 보상의 가치를 이제 줄임으로써 이제 어떠한 최적 경로를 탐색하는데 사용되는 개념을 배웠고, 이에 따라서 식도 다음과 같이 변형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비결정론적인 환경에서 이제 어떻게 강학습을 꾸려야 하나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였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점진적 학습임을 알았습니다. 러닝 레이트 알파를 이용해서 현재 Q 값을 어느 정도 유지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개념을 이용하여 이제 총 Q러닝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었는데 수도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단점은 존재했는데 이제 많은 스테이트와 액션이 주어지는 환경에서는 Q테이블 관리에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딥 Q 러닝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었고, 경사화법을 이용하여 가중치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수도 코드는 다음과 같고요. 아래 수식을 이용하여 이제 정책 함수를 이제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딥큐러닝에도 마찬가지로 문제점은 존재하고요. 한 두 가지 정도의 문제점은 존재하는데 이를 이제 세 가지의 해결책으로 대안을 제시하여 이제 해결한 것이 바로 딥큐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우선 큐 테이블을 이용해서 만든 자율주행 알고리즘의 코드입니다. 우선 저런 numPy 랜덤 매트플로리브를 임포트하였고 저기 가운데 보이시는 Q가 이 Q 테이블입니다. Q 테이블은 11 곱하기 11 곱하기 11 곱하기 11 곱하기 3의 5차원으로 구성을 하였고 이 중 11 곱하기 11 곱하기 11 곱하기 11은 observation 스페이스이며 저 3은 왼쪽 가운데 오른쪽에 액션 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와일문 안에서 계속 돌면서 트럭이 앞으로 가게 되는데요. 뭐 Q 테이블에서 아까 Q 테이블 설명과 마찬가지로 Q 테이블에 저 액션 3개 중에 가장 가치 함수가 높은 것을 액션을 정의하고요. 리워드는 벽에 박을 때만 마이너스 500 그리고 그 외에는 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행 Q 테이블을 이용해서 만든 알고리즘의 학습된 이후의 그 실행 영상입니다. 이 표는 이 방금 그 영상의 학습 과정의 그래프인데요. X축은 한 번 박을 때마다 늘어나는 에피소드, 그리고 Y축은 각 에피소드마다 버틴 스텝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프가 보신 바와 같이 Q 테이블이기 때문에 한 구간에서 정체되어 있다가 그 구간에서 학습이 완료되면, 즉 Q 테이블이 채워지면 그 구간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DQN을 이용한 강학습 AI를 만든 과정입니다. 일단은 코드를 설계할 때 2015년 네이처 페이퍼에 실린 DQN 수도 코드랑 파이터치 튜토리얼 각종 블로그 예시들을 참고를 하여서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사실 맨 처음에 코드를 작성하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 다 작성하고 보니까 감가열이 뭐고 EPS 스타트가 뭐고 EPS 엔드가 뭐고 되게 매개 변수가 많아가지고 이것들을 어떻게 적절히 설정해야 할지 몰라서 코드를 처음부터 여러 번 다시 썼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 번 수정한 내용들을 말씀드리자면은, 처음에는 에피소드가 끝날 때마다 리워드를 정산하여 주는 방식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이게 한 에피소드가 저희가 만든 시뮬레이션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래서 Q 함수 업데이트가 느리게 될 것으로 판단을 하여서 각 스텝마다 리워드를 주는 것으로 조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차 함수를 MSE 로스로 변경을 하고 뭐 감가율과 이를 계속 조절해서 뭐가 잘 되는지 확인하는데 사소한 업데이트를 여러 번 겹쳤습니다. 다음은 DQN 코드 설명인데요. 메스플란 립하고 넘파이 그리고 파이토치와 같은 라이브러리를 일단 임포트 해주고, 그리고 뭐 GPU를 사용해야 되니까 그 GPU를 사용할 수 있는 GPU를 사용하게 만드는 코드를 만들고, 그리고 유니티 가상 환경을 설정해줬습니다. 그리고 DQN 클래스를 설계를 해서 리니어 렐루 층으로 DNN을 만들어줬고, 그리고 사용한 옵티마이저는 RMS 프로입니다. 또 셀렉트 액션 같은 경우에는 입실론 그리디를 사용해줬고, 입실론 같은 경우에는 지수함수의 형태로 감소하도록 바꾸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DQN의 수도 코드를 참고를 하여서 학습하는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학습이 끝난 뒤에 메스플란 립을 활용을 해서 에피소드에 따른 스텝 수를 그린 그래프를 표현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행 영상입니다. 보시다시피 학습을 해서 잘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지그재그로 움직이긴 하는데, 대충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X축은 에피소드, Y축은 각 에피소드마다 버틴 스텝을 5로 나누었고요.
한 번 에피소드에서 자동차가 멀리 간 이후에 점점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은 저희는 결국 이제 유니티 가상 환경에서 강화학습을 통해서 자동차를 자율주행시키는 인공지능 AI를 만들 수 있었고, 이때 Q테이블과 DQM 방식을 이용해서 유니티 가상 환경에서 자동차를 자율주행시키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강학습에 딥러닝을 적용시켰을 때 문제점은, 딥러닝은 이제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학습시키는데 강학습은 그 정답이 없고 가끔 들어오는 리워드 값을 통해서 학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 제대로 된 학습이 되게 힘들다는 점과, 그다음에 딥러닝은 데이터 샘플이 이제 서로 독립적이라는 가정을 하지만 강학습은 다음 스테이트가 현재 스테이트와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이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어는 DQN으로 만든 강학습이 주변 이제 환경이나 매기변수 하나하나에 따라 성공 여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차이가 크고 학습 시 선택되는 랜덤 값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학습에서 장애물을 스스로 피하는 것을 확인했으나 아직 완주하지 못해서 코드 수정 및 추가 학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인공신경망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후 연구는 PPO, SAC, TDPG 등 다른 강화학습 모델을 사용해서 자동차를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구현해 볼 것이고, 오픈AI Gym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다른 환경에서도 강화학습 모델을 적용시켜 볼 것입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소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연구가 약간 탐험과도 같다고 생각을 하였고요. 그 이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때로는 운적인 그런 상황을 이용하면서 어떤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 탐험하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번 카이스트 프리RP 과정을 통해서 연구 외적이나 연구 내적으로 좀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내적으로는 이제 강화학습이라는 개념에 대해 학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외적으로는 어떤 연구실의 어떤 분위기나 연구하는 대략적인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희 문정욱 조교님께서 제가 좀 궁금해하던 것들을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이제 학사 과정이나 석사 과정에 있어서 좀 많은 현실적인 조언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과학을 땅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자들은 저마다 땅굴 속에서 찾는 광물이 있겠죠. 근데 누구는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곡괭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결국에 이런 과학에서 중요한 거는 끈기죠. 계속 땅굴을 파다 보면 언젠가 광물이 나올 것이고, 또는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파면 팔수록 확률이 올라가는 건 사실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면이 땅굴과 과학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땅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구 소감은 프리 URP가 지금 제가 아린이도 해보고 그랬지만 연구라는 게 사실 좀 해봤어도 생소한 경험인데, 프리 URP를 하면서 연구에 집중을 해보고 그런 경험이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유니티나 파이썬 그리고 강화학습이라는 지식은 후에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에게 연구란 리워드를 받기까지 되게 오래 걸리는 강화학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리워드를 받는데 오래 걸리면 강화학습은 이제 본인의 Q 함수 같은 것들을 업데이트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말하면은 본인이 실력이 있는지를 되게 늦게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연구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예전까지 배웠던 것들이 허투루 되지 않고 결국에는 두각을 나타낼 때가 있고, 그런 것들이 연구와 리워드가 오래 걸리는 강화학습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의 정신적 지주였던 문정욱 교수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강학습에 대해 되게 잘 알려주셨는데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정욱 교수님께서 연구실에 있는 직원분들과 같이 밥을 드시게 하셨는데 그때 되게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고 도움을 받게 되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문정욱 교수님 사랑합니다. 교수님이라 했어? 일단 프리 하면서 드는 소감은 일단 인공지능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만 알고 원리나 이런 거는 아예 모르는 상태로 갔는데 가서 처음에 이제 잘 몰랐지만 문정욱 조교님과 팀원분들께서 이제 모르는 거 물어봤을 때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또 이제 구글링하고 이런 것도 알려주셔서 이제 DQN이나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았던 것 같고 저에게 이제 연구란 이제 밸런스가 조절이 중요한 외줄타기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일단 저희가 초반에 DQN을 이제 엄청 열심히 초반에 하면서 이제 거의 한 이틀인가 3일 만에 DQN 그런 거를 완성했었는데 그 이후에 약간 번아웃이 와서 그 뒤에 PPO나 이런 다른 것들도 시도해봤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미약했던 것 같아서 밸런스 조절을 잘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K19, K20 조교님들의 소감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19 조교 최재훈이고요. 네, 눈은 그렇게 안 쳐졌는데 저희 조교 학생들은 쳐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저에게 연구라고 말하자면 연구는 사실 남을 설득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리 연구를 잘하고 그런 결과를 내도 결국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연구가 사실 의미가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번에 오늘 발표한 것처럼 잘 결과를 얻고 나서 마무리하고 남을 설득하는 게 연구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프리발표 과정에서 학생들이 너무 잘 따라줘서 감사하고요. 잘 마무리돼서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정욱 교수입니다. 기껏 가르쳤더니 이렇게 뒤통수 참신하게 받는 거 참 오랜만인데요. 저도 많은 걸 느꼈습니다. 많은 걸 이렇게 설령 뒤통수를 맞아도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교육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어쩐지 진짜 내용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11일 초창기 때는 제가 이 친구들한테 막 강학습을 막 계속 막 판수하면서 가르치는데 나중에 이 친구들이 저한테 짜증을 내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이해가 안 가니까 막 화가 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짜증 내더라고요. 이게 쌓여서 이런 식으로 보복할 줄은 몰랐는데 네,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요. 네, 잘 먹고 잘 살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연구는 의외로 이런 답변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좀 의아했는데 저는 연구는 그냥 이렇게 솔루션이라 생각해요. 뭔가 인생을 산다는 게 수많은 문제를 이렇게 마주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인류는 그거를 정치적으로도 해결하고 경제적으로도 해결하고 뭐 사회 시스템적으로 해결하고 뭐 극단적으로는 군사적으로 해결하고 막 그렇게 해결하는데 이도 저도 모든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이 안 되는 그 인류 최전선에 있는 여기 톡톡톡 떨어져 있는 그 문제들을 마지막 수단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기술이라 생각해요. 기술적 방법, 기술적 솔루션.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그 꼭다리에 떨어진 그 문제들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인류가 해결하지 못했던 그 방법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 그냥 담백하게 기술은 그냥 솔루션이다. 네. 감사합니다.